세계 4위 경제대국, 경제가 탄탄한 나라, 복지가 훌륭한 국가.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독일입니다. 그런데 독일 경제가 요즘 위기입니다. 독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0.3%. 이 수치는 G7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하는 국가입니다. 독일 정부는 4월에 올 한 해의 성장률을 0.4%의 전망치를 예측했는데요. 지금 이 수치보다도 낮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 거죠. 다른 나라들도 올해는 좋지 않습니다만 독일이 유독 안 좋은 상황입니다. 최근 독일 베를린 근처의 갤러리아 백화점이 폐점을 하는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1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이 백화점의 파산은 독일 경제의 총체적인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죠. 독일은 지난해 4분기부터 성장률이 고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0.2%였고 올해 1분기도 마이너스 0.3%였습니다. 2분기는 0%로 사실상 경기 침체 국면에 빠져들었죠. 통상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경기 침체로 봅니다. 그리고 G7 국가 중에선 유일하게 독일만이 해당되죠. 한때는 프랑스와 함께 유럽을 이끈다던 독일,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던 독일, 이렇게 잘 나가던 독일이 왜 어쩌다 갑자기 위기를 맞게 된 걸까요? 오늘 스토크에서는 최근 발생한 독일 경제 역성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왜 역성장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빈이고 미래의 가난에 대비하는 채널 스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선 왜 독일은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지나친 중국 의존도 때문입니다. 과거 독일 경제는 경쟁력 높은 수출업체 덕분에 중국으로의 값비싼 자동차 수출이 늘고 또 중국의 산업화와 함께 독일산 기계나 전자장비 수출이 많아 호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무역 규모는 갈수록 커져 최근 7년간 중국은 독일 최대 무역국이 되었습니다. 독일에 대해 중국 교역 규모는 2021년 2,400억 달러에서 2022년 약 3,200억 달러로 30% 늘어나면서 의존도는 더욱 높아져 갔죠. 하지만 이젠 중국을 주요 파트너로 둔 게 오히려 독일에게는 독이 됐습니다. 중국이 올 초 코로나 완전 봉쇄를 풀고 리오프닝에 나서면서 최대 수혜는 독일이 받을 거란 전망이 있었죠. 그러나 이런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회복세가 시원치 않자 의존도가 높은 독일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독일의 대중 무역 수지 적자폭은 코로나19 이후 계속 커졌고 지난해 851억 유로로 약 121조 정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의 GDP 대비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2015년 7.6%에서 지난해 2.1%로 크게 둔화했죠. 이처럼 중국의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독일의 경제 상황 역시 계속해서 침체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에너지 정책의 실패 때문입니다. 독일의 에너지 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요. 전쟁 전에 독일은 에너지 가운데 27%가량을 천연가스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였습니다. 또한 석유나 석탄의 경우에도 러시아 비중이 높았는데 이러한 에너지 자원 가격들이 전쟁으로 폭등하면서 독일이 에너지 위기를 맞은 겁니다. 게다가 서구가 러시아 제재에 나서면서 독일은 러시아산 에너지 이용을 갑자기 중단해야 했죠. 특히나 독일은 지난 10여 년간 탈원전을 추진했는데 그 와중에 갑작스레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 중단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전기요금이 10배 폭등하는 등 에너지 위기를 겪었습니다. 독일은 최근 마지막 남은 원전마저 가동을 중단해 이제 발전 원가가 비싼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G7 대비 2.7배 높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죠. 그리고 이러한 비싼 전기료는 제조 원가에 반영돼 수출 경쟁력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독일하면 자동차가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자동차를 비롯한 기계 수출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대표적인 제조업 강국인데 독일은 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꼽는 경쟁력 저하의 근본적 원인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조업과 노동력 부족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를 한번 볼까요? 기술 독일의 자랑이자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은 최대 위기입니다. 오랜 세월 독일차는 내연기관차 시대를 호령했죠. 하지만 새 흐름이 된 전기차 시대엔 힘을 못 쓰는 모습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미국 테슬라, 중국 BYD, 중국의 상하이차에 이어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4위였습니다. 독일은 작년 265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했는데 이는 정점이었던 2016년 441만 대의 60%에 불과했죠. 토마스 샤퍼 폭스바겐 CEO는 지난달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선도기업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붕에 불이 붙었다고 했죠.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독일 산업의 위기를 드러내는 단면인 겁니다. 게다가 AI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가
최근 많이 뜨고 있는데 워낙 미국이 강세이다 보니까 산업의 성장에 따른 과실을 독일은 별로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나 IT 생산 기기들이 중국과 우리나라, 타이완, 미국 이런 곳에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독일은 소외된 상황인 거죠. 또한 독일은 오랜 시간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저숙련 노동자나 고령자를 통해서 해결해 왔었죠. 그러다 보니 산업 혁신에 필요한 고숙련 노동자는 최근에 부족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숙련 노동자들은 오히려 미국으로 떠나는 상황이죠. 그 결과 GDP 대비 18%나 차지하는 가장 높은 제조업 분야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성공이 이제는 변화하지 못하여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런데 왜 많은 전문가들이 독일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독일의 경제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독일 경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과거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기에 높은 중국 의존도를 바탕으로 성장해왔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유사하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27%에 이르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도 독일보다 심각한 상황이죠. 지난해 6월부터 대중국 수출은 마이너스가 됐고 그 여파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와 독일은 정말 닮은 듯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남 걱정할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죠. 특히 고령화 문제만 놓고 본다면 몇 년 뒤에는 우리가 독일보다 훨씬 더 고령화된 사회가 됩니다. 독일은 어쨌든 매년 40만 명씩 이민자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뾰족한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아이를 낳지 않아서 합계 출산율 0.7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비교해보면 합계 출산율 1.6명을 기록하고 있는 독일은 더 나은 상황이죠. 또한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20% 밑으로 내려가면서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중국의 의존도 면으로 보자면 우리가 독일보다도 중국 의존도가 아직도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독일은 EU라는 다른 시장이 있죠. 반면에 우리는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어디에 팔아야 될지 아직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우리나라는 인도, 동남아시아 등 제3국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단기간 안에 빠르게 진행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병자라는 독일의 꼬리표가 최근 다시 등장하고 있다. 독일이 유럽의 병자 타이틀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에 독일을 향한 언론들의 기사입니다. 과연 독일은 이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유럽 경제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00년대 초반 얻었던 오명을 다시 얻게 될까요? 앞으로 독일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우리가 독일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미래가 곧 우리의 현재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